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 해당 멤버십 회원님께서 직접 레이어2에 관련된 코인들을 뭐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내용을 되게 요약만 해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뭐 학위를 따려고 하거나 학자가 되기 위해서 이 코인을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냥 돈을 벌기 위한 과정에서 포인트만 집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기반으로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해당 블로그 오자크님에 있는 내용에서도 충분히 자세하게 써져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인용을 해서 제 주관적인 설명도 같이 좀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레이어2에 따른 개념과 약간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죠. 어렵더라도 대충 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에 따른 문제점이 최근에 좀 많이 나왔던 이유는 21년도 3월 기준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일평균 트랜잭션이 100만 개가 넘었죠. 그리고 네트워크가 처리되는 게 초당 15개에서 45개밖에 안 되고 비용도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진짜로 오래 갈 수 있냐? 확장성에 따른 문제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계속 경쟁 레이어 1이 이더리움을 많이 까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자체에서도 이더리움 2.0에 따른 준비를 계속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레이어 2 부분에 따른 전망도 되게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장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어 2가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보게 되면 이제 이더리움 위에서 네트워크와 별도인 블록체인을 연산 수익 기록 검증을 한 뒤에 네트워크만 이더리움에게 기록을 보내준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오프체인이라는 내용이 있고 온체인이 있고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레이어 2의 블록체인 오프체인이라고 하고요. 온체인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이고요. 영지식 증명이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만들어주는 증명 정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옵티미스틱 롤업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오프체인에서 처리되고 데이터는 온체인에 저장이 됩니다. 보안성은 이더리움에 보장이 되는데요. 모든 거래가 전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개입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조작이 발생을 하면 온라인에서 즉각적으로 탐지가 가능하고요. 해당 코인은 카르테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JK 롤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데이터는 온체인에 저장이 되고 오프체인에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영지식 증명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애초에 조작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양이 많아지면 소요 시간이 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대표적인 코인으로는 뭐 루프링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플라즈마를 보게 되면 가장 오래된 레이어 2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오프체인 기초 ORU를 비슷하게 지분 삭감을 통해서 담보가 되고요. 비유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조작 혐의가 있을 경우 누구라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제보를 하게 되면 그 레이어 2를 셧다운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상장되어져 있는 쪽은 뭐 오미세고 정도와 폴리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벨리디움이라고 해가지고 플라즈마처럼 데이터를 오프체인에 저장을 하고 플라즈마와는 달리 영지식 증명의 보안성을 담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코인으로는 루프링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테이트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판단하고 심판을 만들어서 계약 이행을 필요한 담보물을 양측의 계약 당사자가 모두 심판해서 보내고 그 이후에 계약이 끝나는 양측의 동의를 받게 되면 계약 이행의 심판이 직접 한다 라고 해서 상장된 코인으로는 레이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위 4개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 놓으면 JK, 옵티미스틱, 플라즈마, 벨리디움 이렇게 있죠. 다 장점만 써져 있어요. 근데 이게 장점이 반대로 생각을 하면 단점도 되겠죠. 네, 일단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JK 롤업을 보게 되면요. 네, JK 롤업을 보게 되면 증명이 온체인으로 보내지는 순간 거래가 승인되기 때문에 ORU가 취약한 공격에 대응력이 있고 탈중앙화 보안성이 강하다. 단점은 연산이 상당히 까다롭다. 그리고 아까 연산량이 많으면 생각보다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라고도 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영지식 증명의 밸리디움을 보게 되면 데이터가 오프체인에 저장이 되었을 때 장점은 거래 제한이 발생되지 않고 아주 효율적이고 고가치 표적에 공격적인 대응력이 강하다. 단점으로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호환성이 약하고 JK 증명을 위해 고성능이 필요한데 비효율적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데이터 온체인 저장의 영지식 증명이 아닌 옵티미스트 롤업을 보게 되면 장점은 온체인에 할 수 있는 모든 영상을 수행할 수 있고 데이터에 온체인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보안성에 강하게 담보가 되는데, 단점은 온체인 데이터가 저장되는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오프체인에 저장이 되면서 이제 영지식 증명을 안 쓰는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거래 비용이 낮고 의무적으로 양자 간 거래가 유용하게 되며, 단점은 일반 연산을 지원하지 않고 기본적인 토큰 이체 수합만 가능하다라는 점이 좀 안 좋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롤업을 보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이더리움 체인 외부에서 트랜잭션을 좀 실행해서 결과값만 이더리움 쪽에다가 보내준다 정도로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확장성 솔루션을 비교를 했었을 때 롤업의 장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 확장성의 문제 해결 부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의심 가는 거래가 있다라고 하면 그 검증자가 이더리움에 있는 트랜잭션을 모두 재실행해서 값을 하나하나 대조를 하게 되고요. 이 과정이 사기 증명이라고 하는데 사기를 밝혀낸 자한테는 보상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또 처벌을 또 문제 있는 부분은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기를 적발하려고 하는 참여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하면 이 시스템은 작동이 되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옵티미즘이라고 하는데 옵티미스트 롤업 기반으로 확장성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투자도 많이 받았고 또 되게 영향력도 꽤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분명 여러분들은 이렇게 또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야, 레이어2에 저렇게 많은 롤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게 좋은 거냐, 그리고 어떤 코인을 사라는 거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내용으로 보게 되면 자, 보안, 퍼포먼스, 사용성, 장단점을 간략하게 비교해놨던 데이터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그래서 스테이트, 사이드체인, 플라즈마, 옵티미스틱, 발리디움, 그리고 JK 롤업인데 보게 되면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게 들어오죠. 다 초록색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빨간색은 약간의 좀 약점이 좀 노출이 되어져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JK 롤업이 가장 좋은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비탈릭도 과거에 JK 롤업이 좀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레이어 2에 대해서 보게 되면 확장성 솔루션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코인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나마 저는 롤업 쪽에 좀 신경을 쓰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옵티미스틱에 이제 보바가 있고 이 보바가 또 이 오미세고와 또 연결이 또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세트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폴리곤, 루프링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너는 이 사이드와 스테이트와 플라즈마 발리디움 왜 잘 안 보냐?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간혹 계실 것 같죠. 왜 그러냐면 자, 이걸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레이어 2 부분에 있는 TV를 보게 되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아비트럼, 아까 아비트럼 가장 높았던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자,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그 밖에 그 다음에 이더리움 부분인데 가장 아비트럼하고 옵티미즘이 가장 TV의 측면에서 제일 많이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테크롤 리지 부분을 보게 되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옵티 미스틱 롤업과 그 다음에 JK 롤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상위 모델링에 속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증명과 속도 개선에 가장 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 다음 시즌에서도 좀 유망 맞고 촉망 맞고 제일 많이 쓸 거라고 만약에 뽑는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상위 구간에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보게 되면 뭐 아비트림이나 옵티미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상장 코인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여기 루프링은 뭐 빗썸에는 있죠. 그리고 나머지 뭐 보게 되면 뭐 오미세고나 그 다음에 이제 보바는 좀 모르겠지만 오미세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상장이 되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잘 참고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역할이 이제 제대로 잘 이더리움이 성장을 계속 할 때마다 이런 사이드 체인들이 많이 성장을 해줄 것이고 이게 잘 돌아가야지만 레이어 뭐 3나 레이어 4 부분이 또 잘 돌아가는 형태가 있다. 그래서 맞물려서 공생적인 관계에 있는 코인들은 충분히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그 가져본 만큼 또 이더리움이 많이 트랜잭션이 많이 나올 때마다 이런 롤업에 있는 쪽에서 충분히 많이 처리가 된다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쪽에 있는 롤업에 있는 코인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사이드 체인, 스테이트 채널, 플라즈마, 뭐 발리디움이 뭐 상대적 대비 조금 더 덜 할 수는 있겠지만 같이 어떻게 보면 가치 부분에 있는 가격 상승은 열려져 있는 건 맞죠. 근데 더 많이 파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쪽에 관심도를 만약에 뽑는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뭐 롤업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이쪽에 관심을 좀 가져보셔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내용 한 요 정도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